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진행하게 된 전주비전대 한용수 총장입니다. 왜 제가 하필 오늘 진행을 맡게 됐는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이 행사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고 우리에 의한 우리의 또 우리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강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인데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모더레이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방수 역할, 핫한 그런 경론이 벌어졌을 때 이제 불을 끄는 싸움 말리는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요약하고 또 종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전통적인 역할이죠.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보다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타이머, 스톱워치, 시간 재가지고 딱 끊는 그 역할이 오늘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뭐 한 30분 오셨다가 이제 몇 분 가시고 또 한 말씀씩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불과 1시간 남겨놓고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2분, 아주 길어도 한 3분 그 정도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참여의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식사를 겸해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식사 드시랴 또 들으시랴 말씀하시랴 그렇고요. 그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한 우리 전문대의 학습혁명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이고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심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또 할 도리는 해야죠. 그 첫 번째가 이 건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어차피 이렇게 소위 좌장을 맡았는데 직권으로 제가 건배사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모임에 가장 또 이렇게 구심점이 되시는 우리 이기우 회장님께서 또 건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건배 좀 회장님 좀. 지금 해다가 건배. 예. 건배를 한번 하셔야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저는 이 건배를 하면은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면 기가 안 모입니다. 좋은 기를 모으기 위해서 3번을 제가 위하여 하고 나면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우리의 큰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학습혁명인데,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오늘 뭐 내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우리 전문대학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뭘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말씀들을 하실 텐데 그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가지고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뭐 각 대학이 뭐 아무튼 이 총체적으로 준비가 돼 계신지 오늘 뭐 보면 이제 울산과학대 같은 데는 참 준비가 많이 돼 계세요. 또 우리 한국영상대학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또 많은 대학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인.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렇다면은 이 교과 내용과 교육 기법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또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이 이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아까 뭐저 우리 이주호 장관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그 포트폴리오 산업의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이 신산업 분야 아직은 우리가 유치한 단계에 있지만 상당히 이제 지금 선진국이 앞서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지만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 취업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학과 개편 같은 것을 아까 우리 저 울산과학대 같은 학과 개편은 이미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학과 개편이라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들 나가실 것인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기업과 산학 협력을 또 어떻게 이 분야에서 하면서 또한 이 취업 문제 이 취업이라는 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건 좋지만 이게 현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취업이라는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과제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각 기업의 입장에서도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그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스밸리가 우리 대학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들이 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는데 그 위험을 좀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정부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한 말씀씩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말씀들이 없으시면 무조건 제가 지정을 하든지 그냥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 박명호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왜 지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옆에 훌륭한 분이 옆에 저를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당혹감도 있고 또 우리 대학의 경영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오늘도 뭐 패스트 팔로우냐 안 그러면은 뭐 퍼스트 무버냐 이것이 딱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오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혁명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인류 역사상 혁명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과거하고 단절된 적이 과연 있었나 하는 그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일반 대학에 있다가 이 전문대학에 책임을 맡고 왔을 때 제가 느끼는 당혹감은 뭐냐 하면 과연 전문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전문대학의 가장 그 이상적인 교육 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제가 와서 처음 들은 말이 NCS란 말이 있었는데 저는 NSC는 제가 수없이 들었지만 NCS는 처음이어서 처음에 가서는 익숙하지를 않아서 SC라고 잘못 표현한 적도 있고 저희가 NCS 전국 무슨 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종전 NCS 이전은 아는 것 이게 별 필요 없는 건가 과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그러니까 knowing doing이 과연 다른 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리딩할 수 있는 뭔가를 미리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조금 전에 어답터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변화에 대한 어댑팅을 지금 하도록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교육부로부터도 하나의 그 정책 기조로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불리기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댑팅을 자꾸 하도록끔 지금 현장을 어댑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교육 방식인가, 현장을 리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이분법적으로 너무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전문대학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현실 여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 올 적에 필요로 하는 요구가 뭐 일반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취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창업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대학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에 어댑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행을 하니까 모든 학과 이름을 인터넷을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멀쩡한 경영학을 인터넷 비즈니스 학과로 바꾸고 뭐 인터넷 뭐 무역과로도 바꾸고 이런 현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름 바꾸는다고 해서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우리 그 전문대학에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고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무슨 좋은 말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융합적 사고, 이거 언제 우리가 필요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3차 산업혁명 때도 필요했고 2차 산업혁명 때도 이것은 다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플립드 러닝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생각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강 총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 능력, 문제 정립 능력,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명제를 갖다가 제대로 된 명제를 갖다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응 능력을 이야기 너무 길어졌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본질적으로 아까 번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back to the basics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없어질 뭐 직업, 앞으로 뭐 새롭게 생길 직업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할 정도의 우리 전문대학에 그런 여유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갈등 속에서 여러 총장님들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문대학에 독특한 정책이 있었나 지금까지 하나의 대학이라는 것을 큰 틀을 갖다가 정할 적에 큰 틀에 우리가 전체 집합을 갖다 대학이라고 놓고 전문대학은 하나 일종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다면 뭐 에이스도 새로 한다고 그러고 뭐 특성화하고 이전의 것들이 다 일반 대학에 적용됐던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뭐 교육부에 조금 전에 세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세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전문대학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전문대학의 사정에 좀 구체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에이스도 좋고 다 좋은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전문대학에 살아남는 것은 전문대학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NCS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딱 맞는 맞춤형을 한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창의, 융합, 무슨 문제 해결 능력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르쳐야 되고 논리를 가르쳐야 되고 수사학을 가르쳐야 그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시긴 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이제 반작용,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제 화두를 이렇게 크게 또 던지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총장님들은 시간
시간을 조금 세이빙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권현 우리 총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뭐 오늘 그 우리가 논의하는 화두 자체가 4차 산업 혁명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그 총장의 입장에서 그 4차 산업의 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교육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수자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었죠. 가르치는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정도는 사실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지식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이조 교육부 장관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젊은이들도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우리가 가지 않았던 어떤 교육의 길, 직업의 길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현재 우리의 교육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답을 쓰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교육은 답이 없는 교육이 돼야 한다. 누구라도 학생과 함께 또는 교수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전문대학에서 과연 그와 같은 것을 그런 교육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이제 경계가 없어진 오늘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뭐 직업학교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 경계선도 미래 사회에서는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미래의 교육은 그런 바탕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이제 하나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 대학에서는 그 같은 교육 환경을 정말 갖춰놨느냐. 뭐 4차 산업혁명 미래 논리적으로는 다 앞서가는 교육이 필요한데 첫째는 그 같은 교육을 진행해야 할 교수자의 능력 개발도 첫째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학에 그런 교육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실확보 또는 기자재 장비 확보 이런 등등이 사실은 대학에서도 이제 구축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미래 산업에 맞는 교육이 이제 양성이 되려면 창의성 교육이 돼야 하니까 프로젝트 수업 등등을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그냥 강의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대학 교육 환경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대학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학과라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좀 아까 뭐 리딩하는 학과가 돼보자라고 해서 개설을 해놨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첫째는 현재 한 12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적 시스템으로 본다면 셋업되기까지는 약 한 60% 정도 현재 구축이 됐고 한 20억 정도가 들어야 한 과에 전체적인 셋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점하고요. 또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고 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을 누가 바꿉니까? 궁극적으로 현재 와 계시는 교수님들이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바꿔가줘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상존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뭐 고민하시는 총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그러면은 예, 우리 친여대 우리 김희진 총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춘해보건대학 김희진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것에 정말 공감을 하고 여지까지 그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이 주입식 교육으로 대학까지 전부 해서 나름 직업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또 우리 교수님들도 전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정말 주도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교수님들이 먼저 변해야 움직이셔야 이제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지까지 그 대학에서 창의력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 창의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그 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IT 계열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백업이 좀 상당히 약해서 인프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료에 관련한 그 3D 프린팅 기법을 해서 메디컬 3D 프린팅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국가고시가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 공부를 해서 그걸 합격을 해야 그 이후에 또 장래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부를 등한시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젝트나 뭐 플립드 러닝을 완벽하게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과목당 1시간씩이라도 그걸 배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여지까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할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할 게 많고 어쩌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만족도 조사에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별로 준비를 못한 대학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손을 바로 안 드시고서 이제 조금 후에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마이크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쪽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럼 우리 목포과학대학의 우리 박기정 총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찰을 깨우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캐나다 전문대학 총장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퀘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퀘벡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한 30명 정도의 총장들과 또 뉴질랜드의 총장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그냥 리더십이 아니고
앞에 마인드풀니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에도 한 180만 명 이런 정도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또 너무나 이게 의식적으로 우대를 하는 것처럼 받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멘탈 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약 캐나다의 경우 25%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적게 보면 3%, 많이 보면 한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우리하고는 좀 고민하는 게 다르구나. 저는 산학협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산학협력이나 이런 건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캐나다의 대학의 진학률이 3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결과적으로 지금 70%, 우리가 제일 높을 때가 84%까지 올라갔죠. 대학이 많으니까 결국 또 대학 진학률도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산학협력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고 전부 뭐 주민형 학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돼 있었고 취업률이 대개 95% 전후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할 적은 없죠. 그래서 조금 많이 환경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좀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의 기본 임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고 그리고 취업 잘 시키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아니면 대학 본부에서 잘 지원해 주는 거. 이 5가지 저는 이제 5잘 전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데 잘 가르치는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기 위주의 이런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 미국에서 플립 러닝 나오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100% 플립 러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대학에서 한 50%가 지금 플립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도 좀 하고, 저희 대학도 모든 교수는 좀 의무적으로 이걸 다 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전문대학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이런 플립 러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고, 특히 나이 드신 교수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협의회에서도 좀 플립 러닝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던데 이걸 좀 더 많이 또 접근하기 쉽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서울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의 질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우리가 강구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도적 학습이잖아요. 학생 중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캐나다 대학의 자기들의 이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원주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주민들이 직접 왔습니다. 거기에 원주민 단체들 대표들이 와서 자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토화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의 문제를 어떤 장을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토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아주 그 지방에 소재한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대학의 그 어떤 공통적인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좀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 학과들이 그렇게 그 선뜻 이렇게 나서주질 않고 그런 문제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울산과학대학이 굉장히 앞서가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는 대학들이 또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영남이공대 제 기분에 괜히 좀 앞서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남이공대 총장님 혹시 좀 결례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학이 뭐 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그 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한참 많이 못 미치구나 하는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혼자서 곰곰이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4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 프로젝트 수업이나 캡스톤 디자인이나 뭐 종합 설계 과목들 플립 러닝 이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대학에서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수행을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몇몇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문제가 결국은 이 교육에서 제일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교수자입니다. 근데 저희 대학에서도 이래 쭉 매년 강제적으로 플립러닝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 모든 학과에 이런 캡스톤 디자인이나 종합 설계 과목을 강제적으로 개설을 해라라고 하고 운영을 해가 오는데 각 학과에서 이를 보면은 제일 젊은 교수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모두 다 공감은 하는데 굉장히 바뀌지 않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이제 교수자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교수자들을 소위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좀 바뀌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연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이걸 들어야지 더 학교에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뒤에 그 여러 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 대학은 이래 하니까 뭐 교수님들이 좀 자발적으로 신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더라라는 그런 좀 사례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참고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자인 것 같아요. 그 교수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바뀌게 하고 진심으로 교육에 임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들을 하게 하실까 하고 이제 그 핑계거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보니까 이 IT가 이름에 들어간 대학이 여기 계시잖아요. 어느 대학이신지 자진해서 뭐 소개하셔도 좋고요. 경남정보대학 예를 들어서 경남정보대학 그 제일 좀 이런 면에서 좀 경남정보대학의 정한석입니다. 지난 1차 때 제가 결석을 해가지고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명을 받고 보니까 한 말씀은 해야 되겠고 고민을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목포과학대학에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양질의 학생을 받아들여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좋은데 취업 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 대학이 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 뭐 양질의 학생은 둘째 치우고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등록금은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좀 갖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흥미를 좀 갖도록 해가지고 좋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는 주 목적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모든 과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움직인다면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맡아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앞으로만 나갈 것 같으면은 현실은 맞지 않는데 너무 이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여러 총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제가 가슴에 와닿는 거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이 학생들한테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습실을 1년 365일 가동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자원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정원 총장님. 네. 오늘 그 여러 총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전문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시킬 의욕과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대학은 절대절명의 아주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총장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의식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이 앞으로 5, 6년 후에 몇 개 대학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것, 그리고 4년제를 능가하는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 우리가 35% 정도의 전문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점유 있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5, 6년 후에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입시가 수월해지는데 수험생들이 전문대학을 얼마나 지원할 건가? 과연 그 비율대로 35%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설령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졸업할 때까지 다 남아 있겠는가? 입시 쉬워지면 반수나 1학년 수료한 뒤에 4년제로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금년 입시를 훑어보면 아마 대충 예견이 되겠지만 올해도 아마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수시 입학에 아마 원서를 낸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거를 탈피하려면, 아까도 오늘 총장님께서 박 총장님이신가요?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교육을 잘하는 것,
4차 산업이고 뭐 4차 산업혁명 이후 간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동안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뭐 NCS도 도입하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산업체와 그런 미스매칭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못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을, 참 교육을, 우수성 있는 교육을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대학이 4년제를 능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정말 우수한 교육,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인재 육성을 해 내보내는 것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하신 총장님들께서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또 예, 여기 빼드릴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 교수가 변해야지 학생들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 해도 교수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변화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교수가 변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어떤 그 우리가 배워온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잠재 의식 같은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설명을 할 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한, 영어 공부를 안 했어.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대학에 와서 영어 공부 시키면 걔가 영어 공부 이해하겠냐, 재미있겠냐. 그럼 걔가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학교 공부 열심히 시켜주고 중학교 교재 좀 보고 그거 이해하면 고등학교 다시 영어 교재 좀 공부하고 이해하면 이제 대학교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해하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더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자꾸 대학 수준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면 애들이 흥미 없으니까 누가 재밌게 공부하겠냐. 중요한 거는 교수가 애들 수준을 그때그때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중요한 거는 교수가 애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애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란 마음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을 다 좋은 애들 들어와서 좋은 애들 키우는 학교도 있지만 우리 전문대학은 어떤 애들이 와도 다 비슷비슷한 거야. 애들 가능성을 심어주고 걔네들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바로 우리 할 일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수들이 너무 자꾸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미 다 변했고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그 많은 정보와 지식 같은 건 마음대로 찾아서 애들이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수는 우리는 정답식 교육을 암기식 교육을 했잖아요. 암기식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교육이에요. 정답이 하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조건을 까다롭게 해갖고 조건을 까다롭게 해갖고 답이 하나만 나오게끔 한다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학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교수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애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교수 역할이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즐겁게 자기들이 하면 좋아해요. 제가 이제 게임 얘기를 한다고요. 야, 애들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처럼 공부하면 안 될까?
애들 게임을 왜 좋아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수준에 자기가 맞춘다고요. 결과도 금세 피드백이 오고. 근데 왜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껴간다고요? 재밌죠. 성취감을 느끼니까 도전해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학생들이 재밌어서 하고 즐겨서 하고 그렇다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정말 애들의 입장에서 우리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어떤 그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지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수들이 안 변하더니 교수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율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제가 좀 시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부 총장님들이신데 여기 이제 유일하게 부총장님이 계세요. 네, 유일하게. 근데 이제 부총장님 이럴 때는 사실은 총장보다는 부총장이 더 이런 면은 실무에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홍지연 부총장님 좀 말씀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장이어도 오너 부총장이니까. 그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총장님들만 계신데 부총장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명구스럽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반세기 역사를 갖게 된 경민대학교에 4년째 부총장하고 있는 홍지연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저는 뭐 퍼스트 무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여기 계신 총장님들의 말씀이나 또 지도나 또 생각들을 first follow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좀 제가 이거 농담으로 잘하는 말인데요. 지도만 해주시고 편달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편달은 막 때리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말고 지도만 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겠고요. 경민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문대학이 정말로 특화되고 차별화되고 또 전문적인 저희에게 맡겨진 그 고등직업 역할이라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또 우리 여기 협의회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협의회와 총장님들과 대학이 한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힘을 합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경민대학 제 홍지연 부총장 되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그 보니까 이제 제 오른쪽에 이렇게 우연히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딱 지금 두 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저 삼육대학의 우리 박도환 총장님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육보건대학교 박도환입니다. 총장님들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최근에 1000만 명 관객 돌파하면서 아주 히트치고 있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건 오늘자 우리 그 대학신문 엊그저께 나온 데 보면 우리 대학의 그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주현재 교수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개인 맞춤형 교육.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주제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독일 기자가 택시를 안 탔으면 그 당시 5.18 강주 민주화 운동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기자가 택시를 안 타고 버스나 기차를 탔다라면 과연 그 현장에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기차는 노선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타거든요. 더군다나 기차는 레일로 가야 되고
버스도 노선도 따라가는데 택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돈만 주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가서 세계적인 그런 뉴스를 이제 만들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이 쭉 있으면서 오늘 이거와 관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3차 혁명 시대까지는 정말 학생들에게 기차 레일 깔아주고 이거 타라, 이거 가라, 목적지 내려주고 또 버스 노선 만들어서 버스 타게 해줬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패스트 팔로우에서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딱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퍼스트 무버 시대에는 택시를 태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춤형 택시. 니네가 타고 싶은 택시 타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것이 너희가 최초로 가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보내주면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개척을 하고 성공할 것이다. 제가 마침 우리 교수의 이 컬럼과 오늘 이 강연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의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사장이 바뀌면서 그 백화점 점원들에게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그런 컨셉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매출이 2배, 3배 올랐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백화점은 우리가 물건 파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판매원들이 편한 대로 진열도 하고 동선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불편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했더니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이제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대학은 교수가 가르치는 곳에서 이제는 학습자인 학생들이 배우는 곳, 주어가 학생들이 됐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그 학생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 칼럼 그거를 대학신문 안에 있습니까? 아, 이 안에 있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요. 오늘 짧게라도 한 말씀씩은 다 하셔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저는 여기 공부 배우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들 들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업계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의 그 중소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그 국가에서 대학을 구조개혁하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학생 정원도 반이나 줄이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그 조금 빨리 브랜드 러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브랜드 러닝을 도입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항의가 컸어요. 그래서 달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이런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능계 를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우리 공업계 교수님 방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시작해서 이제 브랜드 러닝을 하고 이 브랜드 러닝이 지금 우리 어려운 부분에서 학교를 그나마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브랜드 러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를 할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한 3년 전부터 분립 러닝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할 때 교수님들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그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교수님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표창장 드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점 자발적으로 교수님들이 분리러닝에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이 매년 학기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묵후에도 한번 도전해봐서 한때 잠깐이지만은 중앙일보에서 선정할 때에 다 4년제 대학에서 그 1등부터 10등까지 제일 이제 많이 클릭했는 부분을 찾았는데 전문대학에 유일하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3개 과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 이제 좀 어떻게 하면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만약에 재활 성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재활의 말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구에서 가까운 영천이거든요. 그 영천에 저
경마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과에 대해서 마사에서나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마사에 따라서 선진되어 있는 유럽의 뭐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데 갔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하더라고요. 이 말을 재활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을 기성술 같은 걸 배울 때는 굉장히 금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VR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응급 구조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시나리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서울대학교 총장님하고도 자꾸 이렇게 부탁드리고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가상 현실을 내서 재난 부분에 또 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안경가가 어렵더라고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은 폴리텍하고 연결해서 3D로 금형 뜨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청기 같은 거 넣고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국가에서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전문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님의 직원 선생님은 제가 3D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극한 직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나 열정페이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전문대학이 40년 역사 속에서 1차, 이제 3차 우리나라에 재건하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우리 목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할 길을 또다시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국가 발전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문이 터지시니까 앞으로 또 다음에 또 기회에 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더레이터를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이미 7시에 이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한 10분 정도가 말씀들을 못 하셨는데 꼭 다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10분 정도 늦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 저 유정은 총장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교수법을 뭐를 배우다가 본 동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마 꽤나 유명한 동영상일 것 같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한국 기자들이 앞에 있었고 거기 간혹 이제 뭐 중국 기자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뭐 질문할 거 없냐라고 물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었는데 아무도 한국 기자가 손을 들지도 않고 대답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 기자 하나가 나는 발언할 게 있다, 물어볼 게 있다라고 손을 올리고 강력히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지금 한국 기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까지 하면서 질문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결국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가 중국 기자한테 넘어가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전문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우리 한국 교육이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문대학에서 지금 입시 수시 1차 시작했는데 굉장히 뭐 다들 어렵고 또 평가하고 마음의 여유가 학교도 없고 교수님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좀 아까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도 내가 지금 했으면 장관을 했으면 조금 더 다른 정책을 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대학의 자율성이 좀 많이 보장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 이진석 실장님이나 교육부 장관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이스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과 자율성이 함께 주어져서 좀 저희가 교육의 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요점만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영선 총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과 학습혁명인데 오늘 총장님들 토론하시는 거 뵈면서 오늘 주제 선정이 참 기가 막힌 주제 선정이고 아주 시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의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 그것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이 아까 어떤 총장님의 혁명은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이 학습하는 것도 학습의 방법도 과거와 단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총장님들이 플립 러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그 교과서 내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현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제 토론을 하는 그런 현상 기반 교육 방법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제가 오늘 이제 그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교수님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교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줄곧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교수들이 너무 바쁩니다. 정부에서 하는 평가에 참여해야죠, 강의해야죠, 자기 연구 실적 올려야 승진할 수 있죠, 취업시켜야죠, 입시 홍보해야죠. 교수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또 우리 총장님들이나 대학의 CEO들이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 사이즈가 지금같이 4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에서 토론식 수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 조성이 먼저 되면서 교수들도 따라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정부의 지원도 해야 되고 우리 총장님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사람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순진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 인문계통이 그 많은 그런 대학이 돼서 사실 이 인더스트리 4.0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나? 근데 오히려 이공계 대학을 그 위주로 하시는 대학들은 좀 그런 면에서 연구하시고 생각하실 게 참 많은데 저희는 참 연구하고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간단합니다. 인더스트리 4.0 다른 대학이나 다른 데서 개발한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거를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냐 그것만 연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이 그거 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더스트리 4.0 뭐 학습혁명 이런 거를 좀 강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또 학교 평가한다고 그럴까 봐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이 인더스트리 4.0이니 학습혁명이니 이런 거는 그 학교의 특성과 그 학교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 학교의 그 가지고 있는 학과 또 학생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과마다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해서 그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있고 또 짧게 걸리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 획일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학교에다가 스스로 맡겨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런 몇 가지 그 여건을 진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건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고 학교가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지금 인더스트리 사이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교수님들이 거기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거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서부터 굉장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이 현혹이 될까봐 제가 겁납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직업, 뭐 남을 직업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셰프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인더스트리 4.0 되면. 그러나 어떤 학자는 셰프는 인간의 감성적인 것 이런 데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사라질 직업 또 살아남을 직업 아직도 이거는 규명이 안 돼 있고 규명할 수도 없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판명이 될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는 없어지고 뭐는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는 폐과를 해야 되고 무슨 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성급한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보면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 시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면서 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4년제하고 또 전문대하고 또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좀 맡겨주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상당히 좀 말씀하실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다음 기회에 또 하시죠. 우리 이번에는 동서울대학의 우리 유광섭 총장님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동서울대학 총장 유광섭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학교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왔으니까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로 고등교육 특히 전문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 중에 잠깐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이덴티티라는 전문대학의 아이덴티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일반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뭔가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를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것도 제가 전문대학에 맞는 어떤 그런 학과나 뭐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뭐 실러버스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전문대학이 만들어서 필요한데 학생들 교육시켜서 나가서 취업을 시키고 그런데 아까도 이제 한국영상대학 총장님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 아까 16대 대학인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 같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전문대학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좀 투자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전문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 연구하는 거를 좀 전문대학 자체에서 그걸 모아서 그 특성화에 맞게끔 그거를 한다면은 상당히 전문대학에서도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 아까 오늘 화두가 퍼스트 무버인데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은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적게 안으려면은 역시 여러 대학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리가 자꾸 있어가지고 서로 그 의견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은 어떤 전문대학만의 아이덴티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자리 있는데 서로 총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2차를 하시건 4차를 하시건 자주 이렇게 뵙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황보은 사무총장님 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좀 들을 말씀 없고요. 총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듣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안 하시는 알겠습니다. 총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예, 그러면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김병묵 총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마이크 나옵니까? 예.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육부 출신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현직이 안 계십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또 대학에 계신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이 초중등 이 교육을 이 지방의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을 교육부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나도 동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거만큼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과거에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또 따라가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기여하는 그런 프로테지가 더 지금 높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 그 오너들을, 간부들을 만나면은 4차 산업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학은 바쁘고 그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첨단화시키고 또 기계화되고 사람을 더 줄여야 되는데 대학 보고는 취업에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서 취업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만 기업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형편이 못 된다. 이 중견기업하고 이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관료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업하고 호흡이 안 맞는 상황에서 대학에만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기업에서 협조가 될 수가 없다. 대부분 여기 뭐 혹시 그 WCC 대학 하시는 그런 그 대학들 아마 그 일자리 그 학습 관련되는 MOU 체결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 현재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기업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그만한 책임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현장의 대학에만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그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그런 것을
체감적으로 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관료들이 정부에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거 하려면 드론 문제 말씀들도 하셨지만 앞서가시는 대학 참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관계되는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상당한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관계법령 전혀 손댈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앞서가면서 이렇게 길을 개拓했는데 이게 그 관할 지역에서는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 자기가 위치한 대학에서 어떻게 제한적인 그런 영역 내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걸 성공시킨다. 그거는 긴 장래를 볼 적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간 대학들은 이왕에 선두주자로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앞서가는 대학이 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만큼은 좀 신중하게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아까 네 분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또 전 교육부 장관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거를 느꼈냐 하면은 저희 대학은 서비스 계통에 대한 거를 교육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계통의 대학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 4차 산업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강성락 총장님은 그 현재 교육 그 현장에서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 서비스 산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거를 성공시켜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달식 교육에서 창의식 교육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 말씀들도 하셨고 그 이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저는 그냥 쉬운 것부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인공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교육을 좀 더 잘 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시대에 맞는 교육은 인공지능 그 로봇하고 또 사람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또 인공지능 그 로봇하고 로봇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가까운 데서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현장에서 직접 그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반포에서 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는 레미안 퍼스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구반포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른자 뭐 최고의 그 집을 짓고 지금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현대건설하고 CJ건설에서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러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인공지능 사용하는 거 집안에서 그러니까 전체의 아파트 전동에서 서로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집 안에서도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말만 인식을 시키면 그 다 로봇이 다 해줄 수 있는 거, 뭐 창문을 닫으시오, 커튼을 닫으시오, 불을 꺼시오, 뭐 밥에 뭐 그거를 갖다 키시오 하는
그 등등의 것을 한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아파트에서 사시던 분은 기존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지금 새로운 청년들,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살면은 그러한 작동, 말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동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서비스 계통이니까 그 계통에서 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가리켜가지고 4차 혁명에 대비해가지고 교육혁명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그 공과 계통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우리나라의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또 아직 4분 남으셨습니다. 우리 인하공전 우리 그렇죠? 예. 네, 우리 총장님. 네네네. 예, 진 총장님, 네. 진인지 총장님. 갑자기 예, 제가. 인하공업전문대학 진인주입니다. 뭐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 그 총장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그 이제 대형 공업계 공업계가 이제 대부분인 그런 대형 대학으로서 그리고 또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우리나라 전문 대학의 그 교육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학 평가는 좀 그러한 창의성이 각 대학의 고유한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서밋을 통해서 좀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 연성대 우리 윤 총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권 총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연성대학교의 권민희 총장입니다. 앞서 많은 좋은 말씀들 듣고 많은 배움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벌써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변화의 폭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전문대학 또 각자의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고 있는가 또 수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대학의 교육에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3가지 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직무 분야, 산업체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분야마다 기존에 있는 학과들이나 전공을 어떻게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과나 전공으로 개편할 수 있는가, 또 새로운 분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적인 어떤 대학 내 행정 체계 혹은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운영 체계의 변화나 혹은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래의 학생들은 사실은 입학해서 2년이나 3년 동안 졸업을 하는 동안 처음에 생각했었던 전공에 대한 확신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가지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그 학습의 경로를 어떻게 다양화해 줄 것인가,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코스모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처럼 꼭 디그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작은 단위의 여러 가지 융합적인 성격의 교육적인 어떤 운영의 혁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시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교실 안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변화는 대학에서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교수자의 변화도 있어야 되며 또 학습자의 의지도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들에 앞서서 계속되어지는 서밋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많은 배움을 통해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대학의 발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아닙니다. 지금 끝에서 지금 세 번째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여주대학의 윤준호 총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대학교 윤준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교육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식사 중에는 입을 다물라. 그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총장님들의 말씀도 관심 있게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할 얘기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인재가 4차원에 대비한 그런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한테 그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런 교수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대는 일찍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결국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는 우리 대학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짧으셔서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전과기대 우리 김은기 총장님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뭐 제 이름까지 다 소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꼭 한마디씩 다 해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진행을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최 측하고 제가 상의한 결과 비록 오늘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저를 희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리 전영대 총장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대 회장님으로서 우리 이기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만 11년 3개월째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고의 인재보다는 최적의 인재를 만들어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고의 인재이든 최적의 인재이든 그것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생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성원들은 그런 학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조직에서 좀 긴장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가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골프 모임이 있어서 골프를 쇼돌에서 골프를 치는데 저 앞에 그 세 분은 일반 대학의 총장님이 세 분이고
저는 이제 전문대학 총장인데요.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앞에 치신 분이 쇼돌에서 잘못 쳤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뒤에 팀들이 떠드는 바람에 이게 공이 잘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 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말씀 나누시는데 티샷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더만은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최적의 인재는 말씀을 나누시는데 공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최적의 인재는 우리 대학신문에서 이 프레지던트 서밋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먹었던 음식이 최상이었다. 양도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잊지 않는 것이 최적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이렇게 비록 욕을 먹었지만 오늘 모든 총장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이걸 개선해야 될지 이거를 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오늘 맡았으니까 끝에 뭐 그냥 끝 마무리도 없이 끝나기도 좀 서운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뭐 어쨌건 간에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속도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획일주의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서로 같이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또 아까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전문대가 뭐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 그거는 좋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대학이 특히 전문대학이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들 아마 속으로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개별 대학이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벅차고 그래서 이제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울산과기대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시니까 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끝으로 제안을 하자면은 우리 전문대교협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우리 전문대 대응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사업을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 등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개인전 늦었으면 지금 뭐 30분 이상 늦은 것 같은데 예,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한영수 총장님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총장님의 도구에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인원 회장님, 우리 홍남석 발행인께서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식장은 괜찮으셨어요? 예.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당신이 직접 테스팅을 해보고 이거면 총장님들께서 드시고 크게 힘내시겠다고 해서 와인을 아주 좋은 걸 냈습니다. 예. 일어나시기 전에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처음 참여한 총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서울클럽은 113년 된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저희가 한국대학신문사가 왜 굳이 이 장소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고종 황제께서
일본의 침탈을 전 세계 망방에 알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외교 구락구라는 것을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요. 그 슬픔을 아픔을 딛고 이제는 우리가 산업 사회에 성공을 해서 OECD 국가가 되긴 했지만 미래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 직업 교육의 전문가들이세요. 누가 솔루션을 여기에 뭐 이 커즈와일 박사가 와서 4차 산업이 어떻고 싱큘러리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또 총장님들 다른 총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벤치마크도 좀 하시고 이것을 지면과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언론사니까 그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신문으로 영상으로 그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다시 돌이켜 본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3년 전에 그런 아픔을 다시 되새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는요 대전으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지금 육군 본부에 이 참모총장을 모시고 뭔가 회합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대학과 군과의 이 군사간 교육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군과 협조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가 마침 그 국감 중이라 그 일정은 명확하게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대전 쪽에 계시는 총장님들께서 또 군 관계에 잘 연결되는 우리 여주대학교 총장님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압력을 넣어주시면 아마 그 참모총장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차 컨퍼런스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이게